그 다음에 금이죠. 일단 제가 아까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에 대한 만족감을 키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톡방이 있잖아요. 단톡방이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야,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아니면 어떤 것 순간적으로 뭔가 딱 삘이 꽂혔는데 이게 목일까 화일까 수일까 토 이런 게 개념. 또 이게 이렇게 옮겼는데 꽃병을 화분을 여기다 절로 옮겼는데 이 행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였다가 저쪽으로 옮겼으니까 목으로 이동한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장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자꾸 오행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거. 단순하게 하나 고정화된 틀에서 오행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오행이 변환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아니면 간단한 부분에서는 인체의 변화 가지고도 오행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오행을 유추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면 자 이제 요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술을 마시면 술은 본질적으로 화죠, 그죠? 술을 하는데 들어가면 화기운을 일으키죠, 몸에서, 인체에서. 화기운을 일으키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얘기합시다. 저 뭐냐면 술이 들어가고 특히 남자들 같은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뭐가 자꾸 이제 강해지냐면 남편들 술 먹으면 늦게 들어오잖아요. 자꾸 딴 생각 나니까 늦게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일종의 술을 먹으면 이제 성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욕이 강해지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화가 경향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기운이 주눅이 들잖아요. 원래 성욕은 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자 이러면 술을 먹으면 되게 남자들이 이 성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히려 상대적으로 화기운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수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성욕이라는 게 오히려 거꾸로 전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리미런님 누가 필요해서.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까 그 말 했습니까? 푸른 꽃이야. 한 방에 그냥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으로는 수가 필요해서가 맞는데 왜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지냐, 이 결과적으로는 맞는데 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 화기운이 갑자기 인체 내에서 커졌어요. 그러면 작던 게 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수는 준욕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작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실질적으로 작아요. 굉장히 준욕이 확 들었어요. 근데 인체는 항상 뭐를 중시하고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가 갑자기 허세를 보여. 허세를. 나도 너 같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작아 있던 화가 술을 마시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이 수도 작아 있었어. 이렇게 이게 작아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커지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맞대요. 네? 맞대요. 얘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허세를 부린 허세를. 그래서 술은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나? 그래서 술은 그래서 이따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욕을 느끼는 건데 진짜 하면 어떻게 돼요? 헛방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허세니까. 그냥 허세니까. 완전히 그냥 되지도 않은데 그냥 달라붙고 있잖아요, 남자들. 망상이군요. 예? 망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자 술을 빨리 깨는 법.
술을 빨리 깨는 법. 아, 물을 마신다. 노. 물을 마신다. 무슨 갑자기 뭐 무슨 뭐야 그 컨디션을 마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있잖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화살을 떤다. 리미너 지금 뭐해? 리미너님 아무잖아. 어디 갔어? 리미너님 네, 어디 있어? 복도예요. 자, 얘기를 할게요. 아, 자, 일단 술이라는 자체로서 허세를 부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를 키울 게 아니라, 물론 이걸 키울 필요가 있고, 이걸 눌러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키워주기 위해 누르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그냥 수국하려면 뭐예요? 소금을 있잖아요. 말을 한다. 소금 있잖아요. 이 거기지? 소금을 어떤 소금을 먹냐면 절대 소금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절대 꽃소금 먹으면 안 돼요. 꽃소금 큰일 납니다. 꽃소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꽃소금은 정제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제염이가지고 미네랄 싹 빼버린 거고요. 그거 뭐 진짜로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치명타예요, 신체에. 천일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천일염도 그냥 천일염 하지 말고 구우세요 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후라이팬에 좀 구우시라고. 저는 항상 구운 소금을 쓰는데 그 집에서 후라이팬을 놓고 못 쓰는 후라이팬에다가 좀 톡톡 튀길 정도로 좀 구우시고 먹으면 진짜 소금 맛있어요. 그렇게 그런 소금을 그냥 톡톡 털어놓으면 아니면 그 인삼가에서 소금 팔아요. 인삼가에서 저 인삼가하고 상관없는데 인삼가에 소금 파는데 그런 소금을 갖고 있어 먹으면요 진짜 술 깹니다. 진짜로 술이 좀 탁 다운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긴장될 때 막 심장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긴장되는 일이 있고 뭔가 어디 갔을 때 뭐 뭔가 면접 보는데 막 심장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경 안정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소금 있잖아요. 먹으면 심장 떨리고 그냥 가라앉아요. 정말 가라앉아요. 자, 일단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화의 개념에서 소금, 참, 여러분들 소금을 원래 그 인체에서 차지하는 물과 소금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중요한 부분. 그래서 소금,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 그다음 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은, 이제, 항상 어떻게 금이 애증이 많은 거예요, 원래는요, 요 금이. 이 금은 정말, 사실 금은 진짜 금이거든요, 원래. 진짜 금이에요. 근데 이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심해요. 이 금 자체가 그래서 고통인 거고. 그러니까 돈이 금이고요. 그래서 이 금을 갖기 위해서, 이 금은 원래 맵고,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그 끌어안기 위해서 진짜 수단과 방법 아무리 다 별의별 짓 하면서 살잖아요, 사실. 저는 요 금이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개념은 어떤 열매를 얘기하죠, 열매. 최종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가을을 의미하고,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다 주렁주렁 열리는 시기, 결실의 계절. 이 모든 게 금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 화, 토, 금까지 거쳐왔다는 거, 금일주이거나 사주의 금이 가을에 태어났거나, 그러니까 신유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일지에 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인생은 쓰다. 인생은 달콤한 게 아니다. 혹독한 게 인생이다. 그렇게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요. 금이라는 속성은 원래 긴장이라는 말이, 긴장을 의미합니다. 긴장.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편해도 편치가 않아요. 항상 긴장하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항상 긴장 속에서. 목이라는 속성 원래 루즈하죠. 굉장히 편안하게. 애들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금은 긴장해야만이 들어오는 게 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심장이 떨리죠. 큰 돈 들어오면. 우리 리밀러님은 안 떨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긴장합니다. 로또 맞으면 편안할 것 같죠. 웃을 것 같죠. 심장 떨려서 있잖아요. 그 로또 있잖아요. 아마 그 종이 제대로 들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20억짜리 그 로또 맞았다 그러면 막 손이 떨려가지고 아마 그거 로또 바꾸러 가는데도 아마 덜덜 떨릴 거야. 이라는 게, 이게 금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도 금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이다. 특히 일지월지에 금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왜? 항상 그 사람은 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실적으로 눈을 보면서도 세상 살면서 길 지나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보면서 이거저거 보면서 항상 저게 돈 될까? 이게 돈 될까? 이걸까? 이럴까? 항상 이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즐겁까? 어떻게 하면 웃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저 책 속에 뭐가 들었을까? 사주는 어떻게 풀까? 이 사람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주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풀이 하면서 금이 있는 사람들은 돈 되는 집만 골라서 하죠. 돈 안 되는 거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금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원만성을 유지해 주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런 걸 익혀왔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이면 절대 욕해서 안 된다. 왜? 그만큼 갖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남한테 사기를 쳐서든 어떤 식으로든 사기를 친 사람은 얼마나 2배, 3배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러면서 돈을 지키고 있겠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푸른꽃님. 푸른꽃님. 본인이 그래 봤나요? 친구가 그래요. 친구가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에, 특히 이제 사주에 금이 있다는 자체는, 아니면 천간지 똑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 누구 남편이 그랬더라?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금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를 볼 때 금기운이 뭔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고, 뭔가 틀이 싹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고 이러면요. 일단, 그냥 이런 막연한 통변을 해도 맞아 떨어져요. 그게 십성하고 무관합니다. 십성으로 하고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통변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부동산업은 토와 관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업. 네네.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죠? 중개매매 알선. 중개매매 알선. 서로 교체시키는 거, 체인지하는 거. 선생님, 네네. 그러면 금이 없는 사람은 부자 되기는 좀 그런 건가요? 자, 금이 없으면 인생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긴장돼서 악착 같지는 않지만, 금이 없다라는 건 일단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운이 와야 되고, 계기가 와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긴장되게, 예를 들어서 돈을 한 푼 한 푼 계속 축적하는 사람과, 어느 계기가 와서 돈을 모으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이 왔을 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평상시에 돈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지 않고 계속 축적해 가는 거는 그런 사람,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부자는 무조건 돼요. 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작은 부자는 돼요. 큰 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면 왜 큰 부자가 쉽지 않냐면 과감한 투자를 못해요. 금이 있는 사람이, 금이 짜여진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 같아요? 투자 못해요. 못해요. 투자하는 게 무서워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못해요. 화가 난 사람들은 서칭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기 때문에, 목이 있는 사람 미래를 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죠. 금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안해서 심장 떨려요. 못해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금이 강한 사람들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목이 있다라는, 거기에 월지에 목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상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금이라는 속성과 목의 속성, 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마인드가 있다면 투자하면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계속 이런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일지가 금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더라? 투자를 안 한다. 투자를 안 한다. 왜냐면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긴장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저거 투자해야 되겠다. 저거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나가지고 계약까지 달려다가 계약 사인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라고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한다? 전화해가지고 저 안 갈게요. 딱 하고 맙니다. 저 안 할 거예요. 예, 집에 가서는 다른 생각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나 계약할게. 그냥 거기 계약서 써버리고 와서도 나 그 다음날 취소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지와 월지 차이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 일지 월지 차이의 통변성이 월지는 내가 소속된 환경에서 대한 결정이고 일지는 내 집에 돌아와서 결정이다. 목금의 차이가 어떻게 있냐에 또 다른 통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바로 궁속론이에요. 자, 일단 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금은 12분별 한다. 뭔가 딱 따지는 걸 좋아해요. 정확하게 갈라치기라고 그러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분리 분석, 분별력, 판단, 평가,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뭔가 꼼꼼히 따져보는 걸 좋아합니다. 따져보는 거. 명쾌한 걸 좋아하죠. 딱딱 나눠져 있는 거. 금은 원래 딱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열매가 다 10개, 20개, 100개 달려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다 분리 독립하고 그 나무 하나에서 비롯된 거죠. 따로따로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리 독립입니다. 열매는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경금일주, 신금일주는 어떤 거예요? 경금일주, 신금일주는 엄마하고 어떤 관계? 애증이다. 선천적 애증이다. 왜? 경금일주, 신금일주 이 자체가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어떤 자아적 개념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에게,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소속감을 항상 독립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물론 지지 구조에 따라서 조금 일종의 장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 또 지지가 일주가 다르더라도 지지가 월지 일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또 굉장히 독립성을 주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 금은 그래서 피와 구분을 하죠. 너와 나의 구분을 똑부러 하듯이 분리 독립하고 또 뭐 하죠? 그 고수섭 치다가 판을 없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더라. 깽판 부리는 거 있잖아요. 돈 잃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판 엎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있잖아요. 그래, 갔다 와로 판 엎어버리잖아요. 갔다 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질 것 같으니까. 엎어요. 목이 있는 사람은요, 못해요. 혼나니까 못해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단절을 잘하잖아요. 단절을 잘하기 때문에 이민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민 가는 이제 종류도 있어요. 이제 목이 있는 사람도 이민 가는 경우도 있고, 금이 있는 사람들은 패배하면 떠나요. 예를 들어 사업 실패했다. 떠납니다. 이민 가버려요. 금이 있는 사람이 이민 가는 것과 목이 있는 사람이 이민 가는 차이가 목이 있는 사람 이민은 희망을 꿈을 안고 이민을 가죠. 거기 가서 내가 애국가 어느 나라 가서 내가 어떤 일로 삼아 성공 한번 해보겠다라고 꿈을 안고 떠나는 거고, 금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이 실패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야. 여기 살 수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새로운 위해서. 근데 금이 강한 사람이 국내에서 진짜 사업 실패하면 가는 게 맞아요. 가면 성공합니다. 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민 가면 성공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속성은 제품을 평가한다든지, 품질을 검사한다든지, 그래서 금을 쓰는 직업, 그러니까 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금을 쓰는 직업은 제품을 평가한다든지, 품질을 검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리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전산통계나 금융, 재무 이런 쪽 관련 쪽이라든지, 법무, 세무, 금융, 재무 막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말하자면 금이라는 거다. 그리고 딱 기술적인 측면으로 가면, 기술적인 측면, 미용, 커트, 절단, 단절하는 거 있죠? 커트, 미용, 디자이너, 건축,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개조하고 개선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교도소 같은 데죠. 그죠? 누구 개조하고 개선하는데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감사원 같은데, 평가원, 이런 데죠. 이 복도가 그런 데예요, 복도가. 개조 개선하는. 혼자만. 수선재단하고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사실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체가 금에 대한 통변이고 직업에 대한 통변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성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제가 지금 오행우를 통해서 십성을 뛰어넘는 통변이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십성으로 보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고 정확성적인 면이 훨씬 더 높은 게 바로 오행 통변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십성을 믹스해서 오행 중심으로 사주를 통변을 하면 말하자면 훨씬 더 현실에 접근하는 통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금이라는 기운은 성격적으로 지도력과 리더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강압적인 거죠. 그래서 주로 그래서 법을 잘 따지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리를 따지죠. 나는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죠. 변하면 부러지는 거니까. 금이라는 건 휘지가 않고 부러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의리 똘똘 뭉쳐있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고 획일적인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승부욕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실속적이고, 항상 결실과 결말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동변하면서 학생들 공부하는 방식 중에서 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잘해요? 요점 정리를 잘하고 결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럴 수 있죠. 목과 금이 잘 조화되어 있으면 공부를 잘하죠. 그죠? 왜? 학습 능력, 목은 학습이죠. 금은 뭐예요? 결과죠. 학습해서 결과를 내죠. 결과를 꼭 도출해내죠.